자, 한국당이 어제 조국 청문회를 이틀 해주는 걸로 양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월에 개최한다 하는데 9월 1일이 휴일이고 9월 2일, 3일이 월 하니까 내주 월 화요일 날 개최하는데 그 전에 8월 말에 하나, 9월에 하나, 그게 9월이라는 말이 그야말로 말장난에 불과하지 뭔 의미가 있는가? 제가 한국당에 묻고 싶어요. 조국 청문회를 9월로 연기했다. 한 금요일 날, 목요일 날이 아니라 월하로 바꿨다라는 부분에 무슨 큰 의미가 있냐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 한국당이 조국 청문회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 저는 최대한 미루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조국에게 내놓을 자료를 청문회 전에 다 내놔라고 하고 청문회를 자료를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면 한국당이 못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깨지면 그걸로 엎어야지요. 자, 한국당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국민들 여론은 그렇지 않다. 청문회를 하라는 쪽이 많다. 조국도 여론대로 갔으면 처음에 조국이 통과시켜야 된다가 훨씬 많았죠. 싸우니까 여론이 바뀐 거죠. 여론이 바뀌어서 민심이 되는 겁니다. 한국당은 그야말로 민심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오도록 여론을 바꾸는 역할을 하지 않고 항상 여론이라는 앞에서 굴복하는 것이 일상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어제 나경원이가 지금 청문회에 대해서 원래 한국당은 9월달 하자, 민주당은 30일 날 하루 청문회를 열고 또 2일,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청문 절차를 종료해야 된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이제 동의서를 보내주라. 이랬고 한국당은 다음 달 초에 사흘간 하자 이렇게 하고 오신환이는 다음 달 초에 이틀 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너무 배추장사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배추장사 하는 부분에서 마치 배추를 열심히 파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욕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이 물건 흥정하듯이 명분을 흥정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원내대표 간에 이 합의가 되지 않으니까 국회 법사위 간사들이 3시부터 회의를 했습니다. 장관은 원래 하루, 총리는 이틀이 관례인데 과거 정상명 검찰총장, 유시민 복지부 장관 등 6명은 이틀간 한 전례가 있다. 그래서 양보했다. 이렇게 되면서 법사위에서 이틀간 청문회로 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합의에 대해 또 민주당의 이인영이가 뭐 격려하니 어쩌니 하는데 그건 청와대 앞에 이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 자기 뜻은 아니었다라고 한마디로 충성을 맹세하는 부분에 불과하지요. 자, 강기정은 기자들과 만나 이틀 합의한 건 좋은데 법에 있지 않은 날을 어떻게 합의하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국회가 하면 되는 거지 국회가 하는 일에 법을 따집니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제출된 지 20일이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 이를 넘기면 10일 이내에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요청해야 된다. 문재인 보고 청문회 경과보고서 한 번 더 보내라는 걸 전제로 3일날 2일차 청문회를 한다는 데 대해 위법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좀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문재인이 그 청문회 한번 경과보고서 더 보내라고 공문 하나 보내는 게 뭔 위법입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틀은 거의 확정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정인을 누구로 하느냐라는 문제만 남아있는데 위장 이혼 의혹을 받고 있는 동생 그리고 전재수 동생은 조건이고 전재수 씨는 조원양이를 참고로 한다는 거고 모친 박정숙이 그리고 조국의 딸 이 당국대에서 인턴을 2주간 해서 일저자가 되도록 한 당국대 의대 교수 저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노안중이도 청문회에 세워야 되고 공주대학교의 교수도 청문회에 세워야 되고 고대 학생처장도
청문회에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없으면 청문회가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서 정말 웃기는 거는 이 조은양이가 현재도 항공사 승무원이라는 겁니다. 참 기가 찬 이야기인데요. 28년을 몸을 닮으면서 지금 밖에서 몇 개의 회사에 지금 이름을 올려놨는데 현재도 차장급 아시아나 승무원이라 합니다. 자, 이것도 국회에서 좀 짚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한국당은 왜 이 합의를 해줬는가? 합의하기 전에 딸 논문에서 정확하게 조국이 사전에 제출해야 될 내용, 그리고 또 가족의 운동학원에서 제출해야 될 내용, 사모펀드에서 제출해야 될 내용, 그리고 장학금 관련해서 제출해야 될 내용, 이런 부분들을 한국당이 목록으로 만들어서 공개하고 그걸 전달하고 조국 측에 이 부분에 대한 확답이 와야 청문회를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틀을 하든 하루를 하든요. 결국은 지난 12월 31일 날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청문회 비슷하게 당시 조국과 민정수석 조국과 또 이 당시 비서실장 임종석을 불러서 물었지만은 그날 한국당이 제대로 질문도 하지 못하고 허지부지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조국 청문회가 자칫 잘못하면 조국이 내가 좀 자식 챙기는 부모로서 과했을 뿐이고 탈법이 어디 있었냐. 지금 온갖 입시 컨설턴트, 조국 딸 주변 인사, 그리고 또 범여권 소속인 편을 드는 치어리더들을 동원해서 여권 매체들을 동원해서 지금 이 조국이 탈법이 아니었다는 걸 홍보하고 조국 비판에 과세했던 좌파 언론들을 하나씩 무릎을 꿇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조국이 지금 지나치게 비판을 받고 있고 이런 지나친 비판의 배경에는 조국의 여자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는 보수 유튜버의 그런 가짜 뉴스가 그런 원인이다. 그래서 조국 측이 지금 다수의 보수 유튜버와 영상물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문회 당일날 조국은 자기에게 제기된 의혹 몇 개를 깨면서 내가 이렇게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나 낙인 찍기였다. 이렇게 반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또 여권의 모든 화력을 등에 업고 또 이런 부분에서 꼼수에 탁월한 조국을 좀 어벙한 한국당 의원들이 당해 내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는 입장을 하지 못한 채 양측이 청문회에서 설로 가지고 대결해봤자 그 설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다수의 국민들에게 지금 조국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보다도 더 신빙성이 있게 다가갈 수 있을 자신이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저는 한국당 의원들의 자질이나 수준으로 보면 그것이 역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국이 그날 아마 한 서너 개 정도의 팩트를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 가짜 뉴스의 이 팩트들이 무너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조국에 대한 공격들이 전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몰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조국은 청문회까지 갈 대상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의혹이 제기되면서 청문회 이전에 자진 사퇴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역대 장관 후보 중에서 돈이면 돈, 그리고 특권이면 특권 모든 부분에서 조국처럼 다양한 전 가족이 총출연한 의혹과 비리 등이 제기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조국을 그냥 청문회 이틀을 응해줘요. 자료를 내놔라고 버틸 만큼 버티고, 자, 그걸 협조 안 해줘서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여당 의원들만 불러놓고 청문회를 할 때 명분이 서지 않도록 우리는 자료를 내놔라고 했다. 자료 없이 청문회 당일날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장관이 된 사람이 한둘이야. 이런 부분으로 나갔어야 되는데요. 정말로 한국당이 왜 조국 청문회에 합의를 해줬냐. 시간이 더 끌었어야 되죠. 매일째 의혹들이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고 또 조국 측을 보고 한마디로 청문회에서 숨기려고 청문회를 하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청문회를 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고 그 증거는 우리가 요구하는 본인이 협조하면 내놓을 수 있는 증거들을 조국 측이 일체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청문회는 무의미하다. 문재인이 임명하고 그냥 가려면 가라. 국민 의사를 뭉개고 그러면 문재인이 더 부담스러워질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시간도 더 끌고 자료도 챙기고 또 청문회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문에게 떠넘겨 버릴 수 있는 기회들이 넘쳐났는데 왜 한국당은 저렇게 했는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조국이 교수 시절에 정치인 후원회장만 9차례 이렇게 맡은 폴리페이스입니다. 자, 이 정치인들은 전부 민주당이나 정의당 관련 인사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조국은요, 딸이 의전원에 들어간 2014년 2학기 때 조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012년에 조국은 내놓고 문재인을 밀었습니다. 대선에서요. 그때 문재인이 대선에 됐으면 조국은 아마 법무장관이나 민정수석을 했을 거라고 한국 사회에 알만한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 2014년 2학기쯤에 의전원에 들어갈 때 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들어갈 때 조국의 사회적 지위는 그야말로 정권 바뀌면 법무장관 할 사람 정도다. 잘하면 자기 주자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정도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지 그는 단순한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서 힘이 있었던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조국은 후원회장만 지금 범여권 후원회장만 9차례 했다는 것은 범여권 내부에 깊숙하게 조국이 관여되어 있다는 거고 실제로 정치 행사에 조국이 나서서 수차례 사진을 찍고 정치인들과 어울려서 활동을 했던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조국은 정권 교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당시 야권의 유력한 자기 주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폴리페스다. 이것이 조국의 사회적 지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조국에 의해서 저질러진 지금 숱한 의혹들에 대해서 한국당이 이런 식으로 지금 문 정권이 풀카바를 하고 지소미아까지 파기하고 하고 있는데 한국당은 주중에는 국회에서 싸우고 주말에는 이런 집회를 한다고 고무되어 있는데요. 저 집회에 온 사람들 중에 다수는 한국당을 지지하거나 한국당의 당원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문 정권이 싫어서 저 집회에 와서 저렇게 하지요. 근데 저걸 10만 인파라고 제가 인원에 대해서 숫자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제 등에 업고 저런 세력들을 우리가 적당히 밖에서 싸우면서 안에서 조금씩 흔들고 그렇지만은 결정적인 판은 안 깨야 되지 여기서 혹시 결정적인 판을 깨면 문은 조국을 임명할 건데 그때는 우리가 좀 위험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당의 이런 기회주의적인 행태는 말로서 황교안 나경원이 조국을 뭐라고 규정하는가 관계없이 결국은 한국당이 여권과의 어떤 협상에서 보여주는 태도가 그야말로 지극히 기회주의적으로 지금 조국을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태를 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한국당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을 보고 지난 주말 집회에 박수를 보냈던 사람들은 청문회를 해주는 한국당의 모습을 보고 뭘 느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한국당의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를 보면서요, 이 정당이 정말로 실체가 무엇일까? 정말로 조국을 도우려고 저러는 거냐? 아니면 진짜 원모 심려를 해서 조국이 빨리 발령을 받아서 진짜 법무장관으로 활동을 하면서 국민들이 더 혐오를 키우도록 하는 고도의 작전일까? 언제 한국당이 그런 고도의 작전을 구사할 줄 알았는가? 이 속마음이 매우 궁금한데요. 결국 오래 끌면 여권 실세한테 찍혀서 또 당할까봐 협상을 해준다. 그런 것은 아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의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